저는 올해 결혼한 새신랑입니다. 무려 17년이나 연애를 하고 17년 연애. 결혼까지 했는데 저는 아직도 아내 속을 모르겠어요. 아니 부부는 일심동체라는데 저희 아내는 항상 감정을 숨기기만 합니다. 기다리면 언젠간 마음을 열까요? 아니면 아직도 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아내의 진짜 마음이 궁금합니다.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웃는 얼굴을 보니까 낯이 익은 맞죠? 제가 예 맞습니다. 맞는 거죠? 네, 바로 그 강은비 씨 맞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은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에 긴가민가 했는데 제가 좀 임신 중이라 오! 지금 너무 야, 축하드립니다. 많이 잘 먹었더니 통통해져서 얼마나 되셨어요? 저 이제 12주 차입니다. 어머나, 네. 이 안정기에 슬렁슬렁 접어들겠네요 이제. 네. 제일 조심할 때는. 그리고 선생님은 은비 씨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국 5대 얼짱 출신입니다. 그거 누가 정한 겁니까? 전국구가 예? 전국구. 그 당시에는 SNS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서 네. 이쁜 분들이 숨어 있고 저처럼 좀 나대는 사람들이 좀 발견이 됐을 때라 그래서 유독 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얼짱 출신이에요. 오, 뭐야? 같은 카페에서 제가 이기고 이 친구가 사귀거든요. 아니 남편분도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사실 저희가 서울예대 동기예요. 그래서 그 대학교 시절부터 사귀었고 같이 연기 꿈을 꾸다가 저는 연기를 계속했고 친구는 제가 연기하는 걸 뒷바라지 한다고 네. 다른 일을 했어요. 네. 은비 씨랑 지금 만나가지고 반가워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 주인공은 사연자분 맞습니다. 남편분입니다. 네네네. 자, 마이크 뺏을게요. 아내의 속을 마음을. 도통 모르겠다. 아, 네. 아니 근데 17년을 연애를 했으면 파악이 좀 되지 않나요? 속을 아예 모르시겠어요? 일단 말을 좀 정확하게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새벽에 배가 고프대요. 네네. 소고기가 먹고 싶대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해결책이 저한테는 네. 시켜주겠다. 음. 그 두 번째는 내가 나가서 고기를 사다가 와서 구워주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엄청 우는 거예요, 근데. 울어요? 갑자기? 네. 감동해서? 속상해서. 뭐가요? 그거 저는 모르겠어요. 뭐 했어? 뭐 먹었어? 몸은 어때? 물어보면 이런 것조차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전 모르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혼나요. 왜 몰랐냐? 왜 몰랐냐? 그리고요. 제가 좀 불만 중에 하나가 여기가 좀 애교가 없어요. 17년 연애를 했을 때는 또 여기 배우니까 좀 나가서 좀 티를 좀 안 내려고 많이 했었기 때문에 스킨십이라든지 뭐 손잡고 걸어다니기 이런 거 잘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기사도 많이 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못했던 것들을 저는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아직도 조금 그런 게 좀 있고 호칭도 저는 여보 하는데 네. 단 한 번도 여보 자기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럼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그럼 뭐 형제님? 제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불러요? 네. 준필아 그냥 이렇게. 누구야라고 하신다고요? 네. 오. 이제 제가 걱정이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나중에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기한테 교육적으로 살짝 좀 이름 부르는 게 안 좋게 그렇죠.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미국이 아니니까. 그래서 좀 여보 자기 뭐 이렇게 호칭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조금 아내분은 조금 좀 이런 거군요. 자기야 뭐 여보 이런 게. 그리고 근데 저희가 아직 혼인 신고도 안 했어요. 에? 저는 혼인 신고도 이제 부부가 이제 됐으니까 법적으로 네네. 딱 하고 싶어서 혼인 신고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 결정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몰라요 아직. 아이도 지금 있는데 네. 혼인신고도 안 되면 엄청 섭섭하실 텐데. 섭섭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 저 그렇죠. 궁금해서. 네. 바로 물어보면 되지. 자, 이제 은비 씨 갑니다. 네. 저는 이제 준필이가 제 남편이 아프다 그러면 네. 바로 병원을 가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이런 순서가 있어요. 준필이가 배고프다 하면 저는 점심 때부터 저녁을 준비를 해놔요. 퇴근할 때까지. 아. 그리고 준필이가 6시나 7시에 출근할 때 4시부터 아침을 준비를 하고 저는 말하지 않아도 하거든요. 와. 그래서 준필이가 제가 배고프다 그러면 특수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바로 소고기를 사러 가거나 먹으러 가자고 할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바로. 네, 근데 조금 망설이는 그 부분을 보면서 내가 부탁해야 되나? 하면서 눈물이 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 포인트였어. 두 번째로 애칭에 관해서는 네, 준필이라고 계속 불러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 중에 또 큰 게 애교가 없는 부분이 네. 제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예쁨을 받질 않았어요. 그 어? 친구들에게 항상 혼자였고 왕따를 좀 심하게 당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귀 고막이 터질 네?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한쪽이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요, 맞아서. 그래서 제가 한쪽이 인공고막이에요. 야, 진짜 못됐다. 그 후에 연기자로 이렇게 딱 데뷔를 하고 제가 나간 첫 예능이 좀 애교스러운 모습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내숭을 많이 부리는 비호감 이미지가 강해졌어요. 제가 그때 이제 아이돌 분들하고 이게 러브 라인도 생기고 뭐 신인이니까 방송에 나오고 싶어요. 열심히 해야죠. 어떻게든 리액션을 한 거거든요. 당연하죠. 제가 그때 예능에 나와서 제 이름이 검색어고 연관 검색어가 강은비 뭐 욕설이었어요. 그 실검에서요? 실검이. 그런 말이 나왔다고요? 대중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직업이어서. 그러니까 그게 제재가 안 되던 시절이니까 저는 네. 그거를 오로지 봐야 했던 시절이고. 감당이 안 되지, 그런 말 들으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애교를 부리려고 하면 이게 준필이도 절 비호감으로 보지 않을까? 아, 그 스위치가 켜지는구나. 준필이에게 뭐 여보 자기 이걸 못하겠는 게 꼭 떠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약한 모습을 그러면. 보이면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보이려고 하고 말도 세게 말하고 욕도 더 많이 하고 누구한테 욕을 그렇게? 저 자신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준필이에게도 저한테도 준필이에게. 막 준필이 소고기 사와. 좀 그렇게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 여보 자기를 부르라고 하면 네. 제가 무너질 것 같아요. 자괴감에 빠질 것 같고 제가 아닐 것 같고 이유가 다 있으셨구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혼인신고는 제가 뭐 이렇게 연기자 생활하면서 했던 작품들로 인해서 준필이가 이렇게 헛여자랑 결혼한다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더러운 여자랑 결혼하냐, 뭐 상장 폐지인 여자랑 결혼하냐, 불쌍하다 이런 게 있어서 못됐다. 혼인신고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연애할 때도 항상 그랬거든요. 준필아, 날 언제든 도망가도 돼. 난 그냥 혼자 살 수 있는 애야. 이렇게 말한 적이 많아서 결혼하고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이게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게 준필이거든요. 그래서 준필이가 제 속을 모른다고 했을 때 마음이 좀 많이 아프네요. 우리 준필이가 많이 몰라줬네. 근데 준필이는 알 수가 없죠. 왜 이렇게 몰랐을까? 이제 알게요.
저 오늘 이거 녹화 끝나고 집에 가면서 머리에 딱 하나의 글자가 떠오를 것 같아요. 준필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것 같아요. 다른 남자 이름을 하루에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약간 드라마 주인공 같아요, 준필이. 근데 이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밉상이다. 남편을 왜 준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혼인신고를 안 해? 진짜 웃기는 여배우네. 애도 가졌다는데 왜 혼인신고를 7개월이나 미뤄? 이렇게 드라마를 봤다가 어머, 혼인신고 안 한 게 너무 눈물이 나네. 나로부터 내 사랑하는 저 남자를 지키겠다고 그걸 혼인신고 안 하면서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근데 나는 준필이를 지켜주고 싶어요.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준필이의 아이를 내가 가졌어도 나는 이 남자를 지키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자꾸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배우님이. 정말 예민한 사람은 그 사람이 예민한지를 사람들이 잘 모른대요. 왜요? 내가 그걸 티냈는데 버림받을까 봐, 지탄받을까 봐, 욕먹을까 봐. 약간 대나무 같은 거 작업하다가 가시가 박힐 때가 있거든요. 대나무 가시. 눈에도 안 보여. 너무 날카로워. 근데 그게 너무 어린 나이에 많이 박힌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참다가 보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 섬세하게 배려했어. 근데 관로 치고 그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섬세하게 대해줘. 배려해줘. 근데 사실 가장 나를 섬세하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디테일하게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합시다. 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다면 내가 괜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을 지키는 1번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내 삶을 건설하자. 그건 뭐냐? 내가 나에 대한 사랑인 것 같아요. 이 말이 너무 어렵다면 내가 나에 대한 따뜻한 시선. 처음에는 내 안에 있는 그 20살에 얼어있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냥 그 아이 옆에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가 반응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덜 어색해질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갖고 하자. 계획을 갖고. 몇 살 때 나에게 한번 가고 싶어요? 시간 여행을 보내드린다면? 진짜 기회가 있으면 연기하기 전이니까 18. 그때로 돌아간다면 강은비가 예명인데 미진아 그냥 미진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은비가 없는 세상에서. 준필아 뭐하니?